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부금이 지출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부금은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이 없죠. 맞죠?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공익성이 있어요. 예, 공익성이 있어가지고 기부금은 여기 우리가 한도라는 걸 두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정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입니다. 저번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회유출의 정의가 회사가 순자산이 감소했어요. 그걸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맞죠? 그걸 우리가 사회유출의 제대로 된 정의다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 왜 세법에서 순자산의 감소를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주로 부당하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회유출인 애를 그냥 두 가지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달라라고 했죠. 대부분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우리 어저께 잠시 봤었던 법인세, 기타 사유출.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는 기부금 한도 초과도 부당한 건 아니거든. 내가 고아원에 기부 많이 했는데 그게 부당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두 가지를 외워주세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이고요. 기부금 한도를 통과하면 송금이 된다라는 건데 보세요. 왜 접대비하고 얘를 바로 해버리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부금의 정의. 기부금의 정의는 접대비에서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의제기부금은 곧 할 거고 여기 기부금의 분류. 근데 기부금의 분류는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어디서? 소득세에서. 맞죠? 옛날로 따지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요. 뭐 또는 비지정기부금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4번. 평가는 현물접대비 평가. 죄송해요. 현물기부금 평가. 얘도 어저께 현물접대비 하면서 미리 설명을 좀 했죠. 그리고 우리 접대비의 귀속 시기 하면서 기부금의 귀속 시기도 잠깐 설명드렸었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게 의제기부금이에요. 자, 왜냐? 일단은 의제기부금은 우리 의제라는 말이나 간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제로 걔는 아니잖아요. 원래 기부금은 아니지만 법에서 그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거죠. 기부금을 보는 거. 요게 간주기부금이고요. 요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제기부금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 있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거래를 했을 때 이익 본 걸 싫어할까요? 손해 본 걸 싫어할까요? 그렇죠. 손해 본 걸 싫어하겠죠? 이익 보면 그죠. 세금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세금 더 내려고 이렇게. 근데 손실을 보면 이 새끼들 봐라 혹시 세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하는 13장 기부금은 당연히 우리 기부라는 건 특수관계자한테 하는 걸 기부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드리면서 엄마 내가 기부한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호적을 파겠죠 여러분들. 뭐 개소리요 저기 엄마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요 기부금은 전부 다 어떤 말이 붙냐면 특수관계인 이외자라고 붙어요. 그죠? 다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돼요. 기부금 쪽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부금, 의제기부금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기 정상가액이라는 용어거든요. 요거는 의제기부금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뭐냐면 요 정상가액은 우리가 시가액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걸 정상가액이라고 불러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그럼 우리가 시가의 마이너스 30%면 7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의 플러스 30%면 130%인 거잖아요. 얘네들보다
저가양도. 그럼 저가양도면 당연히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색깔로 표현하면 여기가 시가의 70%보다 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당연히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뭐 손해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것보다 더 손해를 봤다고? 미친 기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손해 보려면 고가 양도가 아니죠. 맞죠? 싸게 팔아야 손해인 거잖아요. 싸게니까 130%가 10%가 돼도 그럼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시가의 70%보다 저가 양도하면 이건 기부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시가의 130%까지는 그래 비싸게 살 수도 있지 뭐. 맞죠? 네가 사기당해가지고 아, 이건 좀 그렇다. 사기당해가지고 맞죠? 비싸게 살 수도 있는데 급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근데 야 그것보다 더 비싸게 샀다고? 기부했니? 맞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서요 사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사례.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회사가 이번에 토지가 시가가 1,000원짜리 토지래요. 시가가 1,000원짜리 토지인데 1,5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고가 매입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동네는 기부금이니까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다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고가 매입은 시가가 1,000원이니까 130%까지는 비싸게 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0원까지는 비싸게 사도 문제가 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1,300원보다 더 줬잖아요. 200원. 더 줬어요. 그럼 더 줬으면 이건 기부했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접대비하면서 중요한 거 있었죠. 우리가 항상 한도가 있다라는 건 세법상 한도고요. 그럼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돼. 회사의 지출액 또는 회사의 금액은 세법상 금액이지 회사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 장부에서는 얘를 기부금으로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장부에서는 이걸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세법은 우리가 얘를 기부금으로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50이라고 가정하면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기부금 지출액은 0이 아닌 거예요. 회사는 당연히 0 적었겠지. 하지만 요 50 한도하고 비교해야 돼. 회사의 기부금 지출액은 세법은 이거 기부한 걸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200하고 한도하고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가 기부금을 안 불러와요. 왜냐면 기부금을 처리 안 했으니까 회사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직접 기부금 200원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실기입력할 때요. 아셨죠? 중요해, 많이. 예, 그래서 의제기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그럼 기부금 한도 초과는 150 기타사에 줄인 거지. 회사가 기부금 안 적었다고 기부금 송금으로 다 인정.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0원을 입력을 안 하면 한도도 다 틀어져 버리는 거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조심.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요. 그럼 실제 분계로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일단 무시하신 저가양도 때문에 나온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고가 매입을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단 이해되셨으면 바로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장부에서는 방금 1,000원짜리 토지를 1,500원 주고 샀죠. 그럼 당연히 장부에서는 나 1,500원에 토지 샀으니까 차변에 토지 1,500원, 대변에 현금 1,500원 이렇게 분계를 끊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세법은 얼마까지만 토지로 인정할까요? 시가의 130%인 1,300원까지만 토지 가액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원 더 준 건 기부했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시가의 130%까지만 토지 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원은 기부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장부는 비용 빵, 세법은 기부금이라는 비용 200만 원, 200원.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송금, 산입, 맞죠? 그리고 토지라는 자산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복.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고가 매입 있죠. 매입 의제기부금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에 세무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회사는 비싸게 사도 무조건 그 금액을 자산으로 다 잡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라오세요. 근데 세법은 자산을 시가의 130%까지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세법이 장부보다 자산이 적을 수밖에. 맞죠? 자산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유보지.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대신에 장부는 기부금 처리 안 했지만 세법은 기부금으로 보게 되니까 한도가 만약에 50이다라고 하면 그럼 세법상 기부금 한도는 50인데 우리가 장부에서는 기부금 처리한 걸 세법에서는 200원이니까 그럼 한도 초과가 150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기타 사유출까지. 그러니까 의제기부금 나오면 특히 이 고가 매입 좀 짜증나요. 고가 매입 의제기부금 나오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자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애들은 세무조정을 컴퓨터가 밑에다 깔아줬죠. 뭐 예를 들면 032 수금 과소계상 이런 거 막 깔아줬잖아요. 아래에다가 어저께 또 접대비도 다 해줬죠. 지금부터는 잘 나오는데 컴퓨터가 안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컴퓨터 안 잡아줘 밑에다가 알죠? 외우세요. 이거 송금산이 마이너스 안 해줍니다. 컴퓨터가 알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넣으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잡아줘요. 제가 안 잡아주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요. 마이너스 보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법은 기부금으로 간주하니까 세법상 기부금에 200원을 더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조심.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가양도 쪽 해볼게요. 저가양도 쪽. 자, 하면. 자, 이제는 이쪽부터입니다. 이쪽. 이제 여기 왼쪽을 보셔야 돼요. 왼쪽. 저가양도. 자, 회사가 이번에 토지 시가 1,000원짜리 있죠? 토지 시가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요 시가 1,000원의 70%인 700원까지는 우리가 싸게 파는 거 인정. 그렇죠? 그래서 요 1,000원부터 700원 범위 내에서 싸게 팔아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200원이나 덜 받았잖아요. 맞죠? 그럼요, 700원까지는 덜 받아도 되는데, 근데 700원보다 200원 덜 받았다고? 기부했니? 맞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부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기부금.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50이다라고 하면 회사는 장부에 기부금 처리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세법은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돼 회사의 기부금 지출액은 0원이 아니라 200원인 거 200원.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한도 초과가 150 나오겠죠. 기타 세주 이렇게. 여기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분계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볼게요. 돼요? 여기까지 했던 거고요. 자, 저가양도예요. 자, 보니까 회사가 이번에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500원에 팔았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00원 적었어요? 800원 적었어요? 800원. 왜? 우리가 팔면 시가로 없어져요? 장부가로 없어져요? 장부가.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가 1,000원짜리 토지의 장부가는 800원이라고 가정한 거, 가정의 가정. 됐죠? 장부에서 재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시가는 1,000원이지만 장부가는 800원짜리 토지였던 거고요. 걔를 500원에 처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회사는 당연히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원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법은 여기요. 그럼 세법은 일단 요거 무시해요. 이거 무시하는데 이거 눈에 보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세법은 이거 500원에 처분한 게 아니라 정상가액인 700원에 처분한 걸로 간주하겠죠? 여기도 그랬잖아요. 1,300원까지만 토지를 인정했잖아. 시가의 130%까지만. 그럼 세법은 요거, 예, 500원이 아니라 시가 1,000원에 예, 70%인 700원에 처분한 걸로 보지 않을까요? 맞지? 그래서 여기가 700원. 그리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그럼 100원이 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현금 실제로 700원 받았어요, 500원 받았어요. 500원 받았죠? 맞죠? 500원 받았으니까 세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일단 너 현금 700원 받았다. 받았어. 그럼 상대방이 그러겠죠. 회사가 저 500원 받았는데요? 왜 7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럼 세무서가 일단 받은 거야, 이 새끼야. 받았어. 그랬다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한테 200원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게. 라는 뜻이에요. 알죠? 일단 700원, 정상가액인 700원에 처분해서 현금을 받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200원 준 걸로 해석할 거야. 알죠? 그러면, 아이씨고, 기부했구나. 이렇게 보겠다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바로 줬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굳이 나눠서 끄는 거예요, 나눠서. 알죠?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요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바로 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토지 800원, 현금 500원, 처분소실 100원 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800원짜리 토지를 시가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하는 거니까 처분손실이 100원 나온다고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차변에 기부금 200원. 2분기 이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2분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눠서 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끄는 거예요, 일단. 야, 너 토지 800원짜리를 700원에 정상가액에 처분한 것으로 볼게. 이게 세법. 그러면 처분 손실은 일단 100원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회사는 700원 받은 게 아니라 돈은 500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700원 일단 받았는데 다시 특수관계 없는 애한테 2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기부했잖아, 너. 이렇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세무조정. 세무조정. 저기요? 세무조정. 물음표 붙였어, 물음표. 세무조정. 송금.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둘 다 어차피 비용은 300이잖아요. 비용 300, 비용 300. 맞죠? 그럼 이익은 둘 다 300이 감소하잖아요. 자, 수정분계하면 이렇게 되지. 수정분계하면 처분 손실
200 줄여라. 그리고 기부금 200 잡아라. 수정분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둘 다 재무상태표, 둘 다 손익계산서 계정이잖아요. 맞죠? 세무정 없다고. 맞죠? 근데 일단 이것만 봐도 세무정 없잖아요, 여러분들. 둘 다 비용이 300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맞죠?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뭐냐면, 논리적으로 들어보세요. 저한 대씩 암기가 있으니까 뭐냐면, 회사는 싸게 판 걸 전부 다 처분 손실로 잡을 거예요. 맞죠? 싸게 파는 걸 전부 다 처분 손실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법은 70%에 판 것으로 보는 거니까 처분 손실이 적어요. 맞죠? 하지만 비용이 적은 것만큼 기부한 걸로 보니까 비용이 그만 또 늘어. 처분 손실이 줄었지만, 맞죠? 70%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200원은 줄지만 그만큼 기부한 것으로 보니까 그만큼 또 비용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저가양도 의제기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오케이? 이렇게, 없어요. 예, 다만, 기부한 것으로 보잖아, 200원을. 맞죠? 그럼 장부에서는 기부금 처리 안 했지, 분명히. 맞죠? 근데 세법상 기부금은 한도라는 게 있고요. 해당 기부금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기부금 지출액은 세법상 금액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원을 집어 넣는 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한도초가 150이 걸리지. 만약 여러분들이 장부에서 기부금 처리 안 했다고 입력을 안 하시면 한도초과가 안 나오고 그러면 쭉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알죠? 의제기부금 강조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꼭.